네, 안녕하세요. 안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두근거리고 목이 아픈 아급성 갑상선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급성 갑상선염이 이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는 이 중독증 질환 중에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갑상선 호르몬이 내 몸에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중독증에 대한 원인에 따라서 또 질환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호르몬 자체의 생성이 늘어나서 결과가 호르몬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즉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만들어진 호르몬이 잘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갑상선이 파괴돼서 저장되어 있었던 호르몬들이 방출이 증가해서 많아졌다라고 하면 갑상선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갑상선 중독증은 이미 많아진 상태, 즉 결과를 표현하는 용어이고, 그 내부에 안에 항진증과 갑상선염이 속하게 된다, 원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갑상선 중독증의 대표적인 1위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이고 2위는 갑상선염, 3위는 중독성 선종입니다. 이때 분류에 따라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성 자체가 많아져서 늘어나는 병은 그레이브스병이고, 이 내부에는 중독성 선종과 다발성 갑상선 종도 많지는 않지만 0.5%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괴가 돼서 방출이 증가한 갑상선염은 아급성염과 무통성 갑상선염으로 나뉘어지고, 무통성 갑상선염이 13%를 차지하고 아급성염은 그보다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급성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급성 갑상선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이 걸리고 나서 한 기침, 가래, 콧물 이런 증상이 있고 나서 2, 3주 뒤에 목이 아프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신에 발열감과 피로감이 나타나면서 목이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 일단은 갑자기 갑상선 전체를 침범하면서 귀 밑이나 턱 밑, 그리고 가슴까지 뻗치는 그런 양상의 통증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쪽만 아프다가 나중에 서서히 양쪽으로 진행하는 이런 파행성의 결과를 띠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갑상선 중독증, 호르몬이 많아진 상태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손발이 떨리고 열이 나고 체중이 감소하는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2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파괴가 돼서 내 몸에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갑상선 중독증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가 갑상선 호르몬이 더 이상 방출되지 않다, 호르몬이 고갈되는 시점부터는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이런 두근거리고 떨린 증상이 안 나타나고, 이후에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 정도로 갑상선이 완전히 넉다운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으로 무기력하고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체중이 증가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은 회복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영구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1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염증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갑상선이 파괴되다 보니까 그 내부에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로서 중요한 사이로글로뷸린도 혈중으로 방출돼서 이 사이로글로뷸린도 증가하고, 그리고 중독증 시기에서는 이 프리티포라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TSH는 그에 반응해서 줄어드는 양상의 그런 TFT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요오드 섭취하는 그런 능력조차도 보일 수 없을 정도로 갑상선이 넉다운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요오드 섭취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급성 갑상선염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병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가항체는 모두 음성을 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리 검사에서는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여러 염증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마치 이미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내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호중구나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발견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음파를 했을 때는 이렇게 혈관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저에코성 병변이 보이는데, 사실 이런 병변은 염증 세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초음파를 눌러봤을 때 굉장히 통증을 동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도플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특징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일단 통증을 조절해야 되겠고, 그리고 두근거리고 불안한 이런 증상도 조절을 해줘야 되겠고, 나중에 가서는 더 이상 호르몬이 없고 넉다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호르몬을 보충해줘야 되는 저하증 치료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통증 치료는 진통소염제, 엔세이드로 조절을 해보는데, 만약에 2, 3일 뒤에도 계속해서 목이 아프다라고 하면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볼 수 있겠고, 의료진 분이라면 이런 용량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동안 투여를 해볼 수 있겠고, 투여 후에는 대부분 급속도로 통증이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에서 22% 정도는 조기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는 그런 초반에 그런 증상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이때 항갑상선제를 무리하게 쓰면 안 되고요. 두근거리는 증상은 베타 차단제로 조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데놀로 조절을 해볼 수 있겠고요. T4에서 T3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전이나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베타 차단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허벤이나 베라파밀 같은 경우 이런 약제를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항갑상선제는 투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하증에 빠졌을 경우에서는 이렇게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서는 이렇게 티록신을 투여해 볼 수 있겠고, 증상이 없더라도 TSH가 10 이상으로 올랐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줄 수 있겠고, 증상이 없고 TSH가 10 미만이라면 추적 관찰을 해보고, 이렇게 TFT를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어떤 양상을 이렇게 변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급성 갑상선염의 치료의 핵심은 베타 차단제와 진통소염제, 그리고 이걸로도 조절이 안 될 경우에서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급성염은 목의 통증을 동반하면서 두근거리고 불안하는 이런 갑상선 중독증의 증상을 이런 초래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고갈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저하증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겠고, 일부 10%에서는 영구적으로 갑상선 저하증으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그런 검사들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통증 치료는 통증이 매우 심할 경우에서는 이 통증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악엽성 갑상선염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